저는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합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에서 현역 미군이 깜짝 놀라는 발언을 하는데요. 듣고 있던 모두의 눈이 커지며 놀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지금 바로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라이언 스미스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주한미군 대위로 발령받아 오송리 기지에 배치된 날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음식도 사람들의 표정도 모든 게 제게는 새로운 세계였죠. 한국어 몇 마디 겨우 외워서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점원이 물어보는 말에 당황해서 그저 웃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곳에 적응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을 알게 되었고 특히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은 힘든 훈련 후에 찾게 되는 저의 작은 낙이 되었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놀라웠고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미국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죠. 제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오는 것을 꺼렸던 친구들도 이제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휴가 때 함께 서울 구경을 가거나 부산 해변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대와 따뜻함에 모두가 감사함을 느꼈죠. 한국에서의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길거리의 익숙한 냄새들,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 그리고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 특별해졌어요. 저는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볼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때로는 직접 만든 김치도 나눠주셨죠. 이런 작은 교류가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온 소식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흘러가는 뉴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었죠. 뉴스에서는 연일 이 문제를 다루었고 심지어 대통령은 협상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와 동료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저희 모두는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고 여기서의 임무가 단순한 군사적 의미를 넘어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기지 근처 술집에서 동료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 여기서의 삶이 너무 좋고 한국인들도 우리를 환영해 주잖아. 제 동료 마이클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인 제시카도 동의했어요. 맞아.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잖아. 우리는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맞아요. 저희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과 깊은 유대를 쌓아왔어요. 이걸 그냥 포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국에 남고 싶어도 최종 결정은 정치인들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강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은 제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켜 주었어요. 제가 정말로 한국을 떠나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한국어를 배우며 실수했던 순간들, 함께 훈련했던 한국군 동료들과의 추억, 그리고 한국 문화에 점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기쁨까지. 다음 날 아침 기지로 돌아온 저는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내려온 지시를 확인했습니다. 철수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철수 논란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지 내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느 날 아침 회의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의견을 제시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력도 강해졌고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상관은 제 말에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스미스 대위, 당신 의견은 이해하지만 이건 우리 병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네. 상부의 명령에 따를 뿐이야. 회의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에 모두 고개를 떨구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철수 명령이 내려오면 그에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휴가를 내고 서울 시내로 나왔어요.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지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대학로에서 한국 친구들과 연극을 봤던 날, 명동에서 쇼핑을 하며 즐거워했던 순간들, 한옥마을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 역사에 대해 배웠던 시간까지,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배가 고파진 저는 근처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활기찬 시장 분위기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였어요. 한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젊은이, 길을 잃었나 보구먼. 어디 가려고 하는 거유? 서툰 한국어로 제가 식당을 찾고 있다고 설명하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직접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작은 식당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가게 주인에게 저를 소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국인 총각 잘 대접해드려. 우리 손자 같아서 그래.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울컥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가족처럼 대해주는 이 따뜻함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올 때 주인 아주머니는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아 선물로 주셨죠. 힘내라고 줄게 하시며. 이런 순간들이 하나둘 모여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이런 따뜻함은 단순한 근무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해주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어 당황하던 차에 옆에 있던 한국인 남성이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어요. 같이 쓰시죠. 어차피 저도 이 방향으로 가는데요. 아무런 데가 없이 낯선 이방인에게 베푸는 친절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비 오는 서울 거리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헤어질 때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여러 감동적인 순간들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와 우산을 나눠준 낯선 남성 외에도 수많은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지난 여름 한미연합훈련 중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된 고강도 훈련에 지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국군 김태준 중위가 제게 다가와 물통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감사히 물을 마시며 힘든 훈련에 대해 이야기했죠. 미국에서도 훈련은 힘들지만 이곳의 습도와 더위는 저를 완전히 지치게 만드네요. 그러자 태준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라이언, 우리는 형제입니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하는 것이 동맹의 진정한 의미죠. 그 말이 단순한 격려를 넘어 깊은 동료애로 느껴졌어요. 이후로도 우리는 훈련이 끝난 후 종종 만나 서로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준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영어 표현들을 알려주었죠. 우리의 우정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진정한 유대감으로 발전했어요. 또 다른 기억은 지난 추석 연휴 때였습니다. 태준의 가족이 저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명절을 보내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초대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태준의 가족들은 저를 마치 오래된 가족 친구처럼 대해주셨죠. 할머니는 제게 송편 빚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비록 서툴렀지만
모두가 제 노력을 칭찬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네 태준의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진정으로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오르자 태준의 아버지는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의 추석 의미와 조상에 대한 존경에 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 후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라이언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이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런 소중한 인연과 경험들을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된다면 저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 끝에 저는 노트북을 켜고 제 생각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만남 그리고 제가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담았어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이야기였어요. 주한미군으로서 느낀 감정과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철수에 대한 제 생각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이 글을 제 개인 블로그에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거라는 기대보다는 제 마음을 정리하는 차원에서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글을 올리고 몇 시간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글이 한국의 여러 커뮤니티와 SNS에서 공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솔직한 감정을 담은 글이라는 점에서 많은 한국인들의 관심을 끌었나 봅니다. 그날 오후 지역 뉴스 채널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 수락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단순한 군사적 동맹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손실이 될 거예요. 인터뷰 영상은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공유되었고 많은 한국인들이 응원의 댓글을 남겼어요. 그들 중 상당수는 주한미군과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댓글이 너무 많아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읽어보았는데 그 내용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와 같은 평범한 군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기지 근처 카페에 있을 때 한 젊은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봤다며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을 넘어 희망과 우정의 상징이에요. 라이언 씨가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무엇이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지 제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반응이 돌아오다니 감격스러웠어요. 이런 반응들은 저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넘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작은 목소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현역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에게 연락해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용기를 칭찬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저희는 양국 군인들의 우정과 협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과 저는 며칠 동안 함께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했어요. 한미 군인들 사이의 진정한 우정과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미 문화 교류 이벤트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양국 군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함께 즐기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주말을 이용해 기지 근처 공원에서 모임을 가졌고, 한국군 몇 명과 미군 동료들이 참석했습니다. 바비큐를 준비하고 한국 전통 게임도 즐기며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작은 모임의 사진과 영상이 SNS에 공유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는 더 많은 군인들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들도 먹을 것을 가져와 함께 나누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음식과 웃음을 나누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임이 3번, 4번 계속되면서 저희의 활동은 지역 뉴스에도 소개되었어요. 한 한국인 기자가 저희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저는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우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여기고 있어요. 이 인터뷰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여러 방송에서 보도되었고, 결국 미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국 온라인 뉴스 채널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에서의 경험과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양국 정부는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고, 때로는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지 사령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제 활동에 대한 질책이 있을까 긴장했지만, 뜻밖에도 그는 저의 용기를 칭찬해 주었어요. 스미스 대위 자네가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네. 어제는 본국에서도 연락이 왔어. 물론 우린 군인이니 최종 결정은 따를 수밖에 없지만, 자네 같은 병사들의 목소리도 분명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 정치적 결정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느끼는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 한미 문화 교류회는 더욱 큰 규모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학교 학생들도 초청해 양국의 문화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이 한국 태권도와 미국 야구를 배우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한미 문화 교류 이벤트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만남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손자인 김준호 씨와의 대화였어요.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미군 병사에게 목숨을 구해받으셨대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늘 미국과 한국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라이언 씨가 지금 하고 계신 일은 그런 인연을 이어가는 소중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이 한국에 있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주둔을 넘어 역사와 인연으로 이어진 관계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가 느끼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위비 협상에 대한 뉴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양국이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도 다소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와 동료들의 활동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작은 영향이라도 미쳤기를 바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주제는 한미 관계의 미래와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역 군인으로서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되었지만, 군 내부의 승인을 받은 후 특강을 수락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곧 편안한 마음으로 제 경험과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겪은 따뜻한 순간들,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우정 그리고 동맹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학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비록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들은 제 노력을 기쁘게 받아주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한미 관계의 미래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중 한 학생의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물었어요. 라이언 씨는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위해 목소리를 내시나요? 이곳은 결국 임시로 머무는 곳일 텐데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집이란 건 그저 오래 머무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고 소속감을 가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고향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반응에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라이언 좋은 소식이야. 방위비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대. 철수 논란도 잠잠해지고 있어. 태준의 말대로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양국이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란도 자연스럽게 수그러들었어요. 물론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당장의 철수 위기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지 내 분위기는 한결 밝아졌어요. 동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웃었고 어떤 이들은 제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위안이 되었다는 사실에 겸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봄이 오면서 저는 태준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미 군인들이 함께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하고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나무 심기 행사에도 참여했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만났던 날이었어요. 그분들은 우리를 보자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 있다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의 존재가 이분들에게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동시에 제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한국에서의 세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때로는 미국에서 온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가이드 역할도 하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전하는 일은 제게 큰 기쁨이었어요. 언젠가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그것이 제 임무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과 추억은 제 안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두 번째 고향을 찾았고 제 인생을 변화시킨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주한미군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되었다고요. 언젠가 제가 떠나더라도 제가 심은 우정의 씨앗은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땅을 밟게 된다면 그때는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한국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